내 인생은 이미 다 흘러갔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손끝에 남은 힘으로 글이나 몇 줄 쓰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내면 충분하다 생각했죠. 젊은 시절 내가 그토록 불태웠던 열정과 사랑 그리고 꿈 같은 것들은 이미 지나간 기억이라 여겼습니다. 지금은 그저 정해진 일과 정해진 길 위를 무표정하게 걸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걷다가 문득 낯선 골목에 들어섰을 뿐이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 구불구불 이어진 길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듯 적막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전봇대에는 바람에 찢기고 색이 바랜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습기와 먼지가 섞인 공기 속에서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골목은 묘하게도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 젊은 날 밤늦도록 시를 쓰던 하숙집 골목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둔 기억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내 눈에 한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낡고 희미하게 빛바랜 나무 간판.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헌책방. 단 세 글자.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작은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안에서는 낯선 향기가 풍겼습니다. 종이 냄새와 오래된 목재, 먼지와 잉크가 뒤섞인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며 따뜻하고도 서늘한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천천히 책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빽빽하게 꽂힌 책들 사이로 부드러운 조명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심장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책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책등을 하나하나 훑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아버린 제목 바램 표지, 세월을 이겨낸 책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한 권의 책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내가 25살에 세상에 내놓은 첫 시집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그러나 내 청춘의 모든 것을 담았던 그 책.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는 해졌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친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직접 쓴 글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원히 시처럼 살자. 30년 전 윤서영에게 책을 건네며 내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카페 구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집을 받아 들던 서영의 얼굴이 눈앞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끝이 식어가며 나는 한동안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돌리자 20살 남짓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에는 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라고 했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순간 낯설지만 묘한 익숙함이 스쳤습니다. 지수는 내가 들고 있는 책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엄마 책이랑 똑같아요. 글귀까지 똑같이 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린 책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엄마가 같은 책을 가지고 있다니. 그것도 글귀까지 똑같이.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니겠지. 그러나 내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니? 지수는 잠시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요? 윤서영이에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30년 전 떠나온 이름? 수없이 불러보다 결국 지워버리려 했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내 앞에 소녀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대수롭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이 책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만 꺼내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봤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받은 건지는 절대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나는 간신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서랍 깊숙이 가끔 꺼내본다. 그 말은 바로 내가 서영에게 건넸던 그 시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 함께 찍었던 사진, 낡은 카페 구석에서 웃던 서영, 시집을 끌어안던 그 모습, 3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며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지수가 내 딸이라면 30년 전 떠난 그날 서영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시계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에게 선물했던 그 시집 속 문장, 영원히 시처럼 살자.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며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책방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인지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을 내린 듯했습니다. 어제 들었던 지수의 말이 내 머릿속을 쉼없이 맴돌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 꺼내본다. 그것은 분명 내가 서영에게 직접 건네던 그 시집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두려운 가능성이 나를 이곳으로 끌어온 것이었습니다. 책방 안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공기, 빛바랜 책, 먼지에 가려진 조명. 그러나 내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지수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책 좋아하시나 봐요. 나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나는 서가 앞에 서서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글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가 이 책을 받은 게 언제쯤인지 들어본 적 있니? 지수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있었으니까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 내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내가 서영에게 건넨 시집. 그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책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내 딸일까? 그때 다른 손님이 책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바쁘게 손님을 맞으며 계산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책을 들고 있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서영과 지수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집으로 돌아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지수가 내 딸이라면 서영은 지난 30년 동안 나 혼자서 아이를 키웠던 셈입니다.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편히 살아왔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나는 과거로 끌려갔습니다. 25살 대학 시절의 나. 그때 나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시를 쓰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서영은 같은 또래였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대신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내 시의 첫 구절처럼 선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는 안 된다. 라는 말. 나는 그 반대를 뚫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졸업 후 유학을 떠나면서 나는 서영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니, 끊어버렸다고 해야 옳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임신을 했다면? 지수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 상상은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서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던 나는 우연히 어쩌면 필연적으로 장을 보고 돌아오는 서영을 보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녀 얼굴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주름이 졌고 눈가에는 고단한 세월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영아. 소영은 장바구니를 꼭 움켜쥔 채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당신이구나.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러나 서영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잘 지냈어? 말을 꺼낸 순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 지냈냐고 묻다니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 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소영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나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소영아, 지수, 그 아이는? 소영은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요. 당신이 떠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남이 된 거예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너무도 길었고 그 사이 그녀가 겪었을 고통은 내 상상조차 닿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장바구니를 꼭 움켜쥔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30년 전 내가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소영의 울먹이던 목소리, 잡아달라던 손길, 그러나 나는 외면했습니다. 나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소영을 마주한 이후 나는 며칠 동안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차가운 말투, 그 속에 담긴 서운함과 원망이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 마음을 흔든 것은 지수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눈빛, 미소는 어딘가 내 젊은 시절의 흔적을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다시 서영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혀 있었고 골목은 적막했습니다. 나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서영이 나타났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지수, 내 딸이지.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죠? 그 한마디는 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던 진실. 내 아이가 내 앞에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단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동안 나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당신은 없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 돈이 없어 끼니를 굶을 때,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혼자였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부모의 반대를 핑계 삼아 도망쳤고 그 결과 서영은 홀로 모든 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시계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서영에게 선물했던 시계와 똑같은 롤렉스. 시계 뒷면에는 영원히 젊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며칠 후 지수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의 오간대화, 그리고 30년 전의 이야기. 서영은 끝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내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맞죠?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맞다. 지수는 한동안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혼란 그리고 미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요. 그 순간 내 가슴은 벼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그러나 서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아빠라고 해서 지난 세월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지수를 통해 서영에게 닿고 싶었습니다. 나는 서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영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함께 할 수는 없을까?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요. 당신이 없었고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변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공백, 그것은 아무리 후회해도 채울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국밥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서영과 지수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가게 밖으로 나와 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망설여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맑은 눈빛으로 웃는 지수의 모습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거야. 지수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마음은 같을 거예요.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나는 서영을 너무 성급하게 잡으려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단번에 메우려 했던 내 마음이 오히려 그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서영과 나는 조심스레 마주 앉았습니다. 국밥집이 문을 닫힌 늦은 밤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아,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은혜를 위해서라도. 서영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원수로 지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 마음이 쉽게 변할 거라 생각하지 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기다릴게.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국밥집에 손님으로 들렀고 가끔 지수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눈빛 속 어딘가에서 예전의 온기가 희미하게 비치곤 했습니다. 나는 서영의 고단한 손길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 무게가 고스란히 그녀의 주름과 손마디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보상해야 한다. 돈으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으로. 지수는 그런 우리를 지켜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말아요. 이제 우리 같이 웃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서영도 잠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내게 커다란 희망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바꾸어 갔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던 국밥집은 이제 내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온기를 되찾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지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들 이야기, 꿈. 나는 그 모든 걸 늦게나마 듣고 싶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내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서슴없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거든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아빠가 끝까지 응원할게. 서영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국밥집 주방에서 일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서영아. 처음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고마워요. 그 작은 변화가 내게는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몇 달 뒤 우리는 마침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글썽인 채 말했습니다. 드디어 가족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서영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영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것부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하지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온 끝에 마침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시간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수의 웃음, 서영의 눈빛, 그리고 내 가슴의 뜨거운 박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젊게 30년 전 새겨 넣었던 그 글귀처럼 우리의 사랑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